어제 저한테 이제 한 통의 메시지가 왔어요. 허럴님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갈아타기 했는데 근데 집값이 잠깐 올랐어요. 그래서 오를 때는 와, 잘 갈아탔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제가 산 시세보다는 조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속도가 꽤 빨라서 제 재산이 다 막 날아갈 것 같고 녹아내릴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네. 더 떨어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팔고 잠시 월세로 살았다가 다시 오를 때 매수해야 될까요? 라는 상담이었어요. 아유, 네. 근데 이제 고민이 좀 느껴지는 지금.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1주택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2021년 상반기까지는 이제 매수하신 경우에는 또 좋은 집 매수하신 경우에는 매수하신 시세보다 떨어지는 경우는 아직은 많이 없는데 속도가 떨어지는 속도가 이제 한 채가 거래되고 그 다음 채 거래되고 하면서 뭔가 이제 그 시세가 계속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느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일단 갈아타실 집을 마련하신 상황이 아니시라면 이 타이밍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실거주시거든요. 네. 실거주하고 계신데 또 요즘에 많이 회자되는 지역이에요. 뭐 이제 조금 수도권의 택지지구다 보니까 좀 낙폭이 있었던 지역이었는데 네. 요거를 매도하고 월세 살고 실거주하는 주택인데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겠다라는 거죠. 이 불안한 마음을 10분 이해하지만 제가 그래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매도하세요는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매도하셔도 네.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셔야 되는데 이미 월세 자체가 수도권에서 아마 이 집에 대출을 끼고 있는 것보다 월세로 나가는 주거 비용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게 월세로 거주하시면서도 아마 이분은 계속 불안하실 거예요. 언제 사야 되지? 언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지? 이런 부분. 그리고 산 시세보다 이미 떨어지셨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향후에 후회하실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죠. 내가 만약에 이 지역에 꼭 반드시 살아야 된다, 거주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집을 매도하고 월세 포지션으로 갈아타실 게 아니라 그 지역 내에서 조금 더 좋은 상품 매도하시고,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동탄이라고 하면 동탄에 제가 최근에 지난주에 임장 다녀왔는데 조정이 많이 됐어요. 우리가 동탄에서 가장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들이 전 고점이 15억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금매들은 9억대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탄이라는 지역은 대표되는 대장 아파트와 그리고 그 이군 아파트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이제 역세권에서 좀 걸어서 도보 10분, 15분까지 걸어가야 되는 단지들은 시세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4억, 5억까지 시세 차익이 국민 평형 기준으로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대장 그룹은 15억이고, 그다음에 도보로 15분 떨어진 그룹은 10억이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갭 자체가 좀 줄어든 거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내가 내 재산이 다 녹아내릴 것 같은 불안함이 있으시다면 조금 상품을 좀 좋은 걸로 이제 1군 상품과 2군지 상품이 조금 가격 시세 차이가 한 2억대까지 붙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상품을 조금 더 좋은 것으로 좀 갈아타신다든지, 그렇게 되면 뭔가 내가 손해보고 팔았다라는 느낌보다는 좋은 상품을 좀 싸게 샀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가시면서 실거주 어차피 하실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세가 조정되고 있는 이 장에서 이걸 매도한 1주택자분이 요걸 매도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반드시 후회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일단은 더 좋은 것으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갈아타거나, 아니면은 지역을 바꾸더라도 추가 대출을 일으키지 않고 조금 더 좋은 걸로 갈아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함께 고민해 보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예, 뻘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1주택자분들도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분이 그 구체적인 지역이랑 상품 다 말씀해 주셨어요? 네. 자, 일단 뭐 그 상품을 봐야 되겠지만 네, 맞습니다. 홀홀님 의견에 100% 공감하고요. 지금 어저께도 제가 점심 뭐 산 분을 만났는데 네. 비슷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네. 뭐라 그럴까요? 그 심지어 좋은 주택을 갖고 살고 계세요. 맞아요. 네. 근데도 불안하시니까 네. 똑같은 말씀하세요. 이거 그냥 팔고 월세로 가 있다가 좀 저정돈이 되면 그때 들어와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거래세도 엄청난 주택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설명을 드렸는데, 근데 그분은 이제 고민이 이제 물론 이제 그 집도 문제였지만 뭔가 투자용으로 사신 것들까지도 이제 좀 양쪽 다 다주택자이시군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고민들이 더 심해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시장만 살짝 지나가게 되면은 네.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문제들인데 맞아요. 네. 이게 문제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문제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네. 진짜 문제는 아닌데, 그래서 그냥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심리적인 요인도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럴 때일수록 좀 지역 차별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떨어지는 지역이 많이 떨어지고 좀 핵심 지역은 좀 덜 떨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딱 눈에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회를 삼아서 그 갈아탈 곳들은 조금 더 입지 좋은 곳에 가치 있는 곳, 수요가 있는 곳에 옮겨 타야겠다, 갈아타야겠다 이런 생각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1주택자분들은 그 시장에 떠나면 안 되거든요. 그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도할 수는 있어요. 급매에 매도할 수는 있는데 시장을 떠나게 되면은, 왜냐면 지금도 1주택자분들조차도 사실은 공부 안 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집값이 오를 때는 이거 집값이 오르는데 상급지하고도 그 뭔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급지 갈아타기를 꿈꾸면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1주택자분들도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하나씩 관심을 좀 놓으면서 좀 멀어지고 있는 그런 게 느껴져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제가 이제 강연할 때도 그렇고 예전보다 확실히 이제 강의를 들으시거나 공부하시는 분도 좀 줄어드셨고, 근데 지금 이분이 실거주하시는 주택을 매도하시고 계속 부동산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저는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이고, 아무래도 좀 관심이 멀어지다 보면 감각이 떨어지고, 그러면 다음에 이 타이밍을,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세로 거주하시다가 열심히 또 이제 내 생활하시고 하시다가 다음 막 또 다시 상승할 때, 이럴 때 또 이제 타이밍을 잘 못 잡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실거주이시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주택도 좋으신데 이제 아무래도 어떤 그 호재라는 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입지라고 우리가 말하는 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학군이 있고 뭐 교통망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양한데, 학군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은 좀 뚝배기 같은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워낙에 지긋하게 천천히 그 가치를 인정을 받는 그런 지역이고, 그리고 식을 때도 또 천천히, 왜냐면은 뭐 10월, 11월 이럴 때는 또 학군 수요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워낙에 학군지라는 곳이 인프라 자체가 다 형성이 되어 있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그 수요가 넘치는 또 전세가율도 높잖아요. 그래서 학군지라는 입지 요소는 굉장히 뚝배기 같은 지역이고, 그리고 예를 들면 교통망이라든지 미래 가치에 좀 포인트가 있는 지역들은 좀 양은 냄비처럼 이렇게 굴곡이 좀 있어요. 그런데 수도권은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인프라가 굉장히 훌륭하고 수요가 늘 받쳐주는 이런 서울 지역 제외하고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또 미래 가치를 보는 것들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미래 가치를 보고 들어갔는데 이런 약간 업앤다운이 있는 요런 뭐 약간은 양은 냄비 같은, 올라갈 때는 빠르게 올라가고 또 식을 때는 빠르게 식는 요런 지역들에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면 낙폭 지역으로 좀 언급되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GTS ABC 라인을 끼고 있는, 예를 들어 A 같은 경우에는 뭐 의왕이고, B는 뭐 송도이고, C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양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1주택자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세요. 근데
예. 일단은 이런 호재들이 그러니까 입지 가치가 어디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한번 보시고 만약에 내가 정말 이 집이 하락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상급지로 이동하시는 거죠. 오히려 예, 상급지로 더 좋은 상품으로 갈아타셔서 예, 조금 더 안전하게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듭니다. 네. 하급지 사람들은 지금 안 떨어진 상급지 갈아타려면 손해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조정이 된 상급지로 이제 갈아탈 수 있는 방법들, 그 상품들을 연구해서 이제 갈아타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조금 이제 젊은 수요자들이 많이 진입했던 이런 노원구라든지 그렇죠. 이런 상품들인데, 근데 여기 보시면은 조정이 되었어요. 조정이 되었는데 또 여기만 조정된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실수요로 그 1주택을 마련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전세를 끼고 마련하신 분들도 있으신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지 이런 지역들은 노원구라든지 그렇죠. 수도권 외곽에 나홀로 20년 차, 25년 차 이런 아파트 선택한 게 아니시라면 예, 저는 이런 지역들 수비하시면서 지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들어요. 예. 조정된 상급지, 조정된 상급지 이제 시장 현장에서 보면은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 서울 내에서도 사실은 지금 수도권에서 1대1로 갈아탈 수 있는 좋은 일종의 상급지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지역들도 있고요. 맞아요. 광명도 많이 내리고 있는 것 맞습니다. 광명뿐만 아니라 수도권 외곽에서 좀 서울 관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의 핵심 입지들도 조정이 되고 있어서 이런 지역들은 예를 들면 수도권의 B급지에서 1주택자분들은 이런 지역으로 갈아타실 수가 있거든요. 무주택자가 갑자기 광명 뉴타운이라든지 서울에 있는 재개발 입주 예정인 그런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 바로 갈아타기도 어렵지만 1주택자분들은 분명히 이 1주택이 디딤돌이 돼서 갈아탈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역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시간이 조금 더 예전에 내가 매수했었던 때보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뿐이지 어쨌든 지금 좋은 지역 1주택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 고민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환승 고민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감하게. 네.